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 판단 강의하게 된 김우진입니다. 저는 그전에 타학원에서 사업 판단 1 7급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의를 해왔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커스 공무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논리와 인식론 전공으로서 논리 적성에 대해서 거의 모든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 추리논 중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PSAT 5급 언어 논리에 대해서도 프라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커스 공무원에서 PS 사안 판단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안 판단이란 영역 또는 PSAT 영역은 전체적으로 논리 비판적인 사고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진행이 된 시험이죠. 그래서 제가 논리와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또는 퍼즐이라든지 계산형 문제 또는 추론 유형에서 하나의 그런 전형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안 판단이기 때문에 특히 사안 판단은 타협에 비해서 더욱더 아주 치밀한 논리적 체계와 또 문제 해결력을 요구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저는 다양한 논리적성을 진행하고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제 강의의 특성은요, 실전 중심입니다. 아무래도 사안 판단 영역은 PSAT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2분 안에 모든 문제를 한 문제당 끝내야 됩니다. 특히 7급의 시험이 최근에 들어서는 언어 논리와 사안 판단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시간 압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안 판단은 처음에 진행할 때 꽤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극복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 개 영역 중에서 그래도 좀 쉬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기까지가 좀 어려운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의 특성은 우선적으로는 실전입니다. 실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출제 원리 분석에 따라서 일단 접근 방법을 정확하게 진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빠르고 정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의 모든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무리 문제를 잘 푼다 하더라도 속도가 느리게 되면요.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당연히 고득점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2분 안 하나씩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 경우 다른 문제는 전혀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PSAT 초반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여유 있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자라는 마음보다는 좀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 그래서 문제를 복습할 때도 이 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우선 초점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나중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실전에서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유형에 따른 원리 적용인데요. 아무래도 출제 유형이 사안 판단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판단 유형을 익숙하게 하시면은 하실수록 더 빠르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일부에서는 전략적인 포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한참 5급에서 많이 유행했던 과거에 많이 유행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어려운 분야 전체 유형을 포기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안 판단에서는 논리 퍼즐, 논리 게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전부 다 포기하게 되면 저희 7급 문제에서 최근 24년도 문제에서요. 논리 퍼즐이 무려 9개나 출제가 됐습니다. 매년 6개에서 9개 사이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출제됐을 때 9개를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락의 위험성이 도사리게 됩니다. 균형 있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만점 전략입니다. 모든 걸 다 풀겠다. 모든 걸 다 도전하는 방식이 그래도 고득점에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식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아닌 유형에 따른 접근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안 판단에서는 법학 추론에서 법학 개념이 좀 필요한 요소가 있죠. 약간은 법학 개념이 익숙하시다면 문제를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은 그것이 지식적인 내가 알고 있는 판례나 지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유형에 따라서 자, 이런 유형은 내가 이렇게 접근한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유형적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과정은 커리큘럼에서는 전체적으로
초시생, 그 다음에 NC생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초시생의 경우는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과정 6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6개의 과정을 되도록이면 충실하게 계속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를 따라왔던 분들 중에서 뭐 타건에 있었죠.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만 오시면은 저절로 기출 2번에서 3번 반복을 하시게 되고 저절로 실력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시생들은 최소한 수업 시간에 충실, 강의 내용에만 충실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업 판단 고득점은 올라갈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6가지 과정에서 먼저 첫 번째 입문 과정에서는요. 사업 판단이 어떤 출제 유형을 지니는가 인지를 하게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또한 구체적으로는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문에서 법학 추론에 대한 문제 구성과 접근 방법, 논리 퍼즐의 기초를 다지는 것. 사실 법학 추론은 현재 6개에서 7개 출제가 되고 있고요. 7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인데 의외로 시간 압박도 있고 개념도 좀 어려워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다 기출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논리 퍼즐은 아예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접근하고 내 실력으로 다지기 위한 기초력이 필요해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입문 과정이 뭐 간단하게 짧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과정인데요. 기본 과정에서는 사업판들의 모든 유형에 대한 방법론을 확립을 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도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고득점이 기반을 닫는 실력 향상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계산 유형의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서 이 계산 유형에 좀 여러분들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할 겁니다. 사실 사업 판단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요. 정보와 자료와 계산입니다. 이 3가지가 융합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소위 판단 및 의사결정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훈련하는 연습을 진행할 겁니다. 심화 과정에서는요, 고난도 문제를 조금 더 경험하게 해서 5급 공채 문제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특히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7급 저희 기출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시문항 포함해서 108문항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유형들은 거의 5급 공채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급 공채를 통해서 심화 과정을 조금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강에서는 유형별 집중훈련으로서 2가지 특강을 생각하고요. 첫 번째, 가장 고난도인 논리 퍼즐 특강입니다. 두 번째, 법학 추론의 완성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고 고난도를 접근할 수 있는 2가지의 특강을 구성을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게 되면 고득점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는요. 그야말로 실전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2분 안에 푸는가에 집중력 훈련. 앞에서 입문이나 기본 심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충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려를 하면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적으로 최적화한 방법을 효율적 법을 찾았다면 문제풀이에서는 실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실전 전략을 짜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출을 활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기출 전반에 대한 정리 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에서는요. 물론 저희가 5급 공채 기출 포함해서 1000문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기출만 몇 번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만 그래도 문제에선 적성검사에선 새로운 문제가 출제합니다. 물론 유형은 동일하지만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 학습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또한 실전 전략, 어떤 걸 먼저 풀고 또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문제에 접근하고 자 이런 전반적인 전략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학습에 대한 모든 총정리도 고려해서 모의고사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자, 초시생분들은 이렇게 6가지 과정을 강의에서 따라만 오시는 것만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만으로도 실력 향상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N시생, N수생 같은 경우는요. 자, 선택적인 집중이 필요한 건데요. 첫 번째는 자, 기본 이론은 그래도 진행하셔야 돼요. 뭐 그전에 내가 들었다 해도 이 적성 검사의 단점 중에 하나냐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었는데 현재는 못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론과 출제 의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풀 중요합니다. 실전 중심의 문제풀이 기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 필요하고요. 약점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강이나 심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의 약점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실전과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접근도 한번 경험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4개 정도의 과정을 진행하시면은 N수생분들한테는 최적화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커리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3판단의 필승적인 전략은 균형입니다. 첫 번째 원리죠. 즉 출제 유형마다 내가 이 유형,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떤 원리적 적용을 진행할 것인가. 두 번째는 기출의 완성입니다. 기출 부분에서 약한 부분을 모아서 보통 저희가 기출을 반복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푼다는 것보다는요. 처음에 꼭 테스트식으로 푸시고 시간 안에 풀고 틀렸던 것 또는 어려움이 있던 것, 못 풀었던 것을 모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반복입니다. 그래야지 좀 효율적인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죠. 그래서 유형과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형이 매번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는 다시는 출제가 안 되죠. 하지만 동일한 유형은 출제됩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3가지의 균형, 원리, 기출, 문제 해결력 이 3가지를 균형을 잡을 때 필승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서 합니다. 3판의 학습법은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 유형 인지 및 적성화가 됩니다. 즉 고정된 유형이 계속 출제가 돼서 이 고정된 유형에 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반복한다는 것은 반복하고 틀린 거 모아서 다시 한번 하고 약점에 집중하고 이거 바로 스마트한 효율적 방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집중만으로 고득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PST 3과목뿐 아니라 전공 과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강의만 따라오셔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무조건 만점 전략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되는 것을 집중 훈련해서 없애고 그리고 학원에서는 개별적인 스터디나 또는 개별적인 전략을 상담을 통해서 설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좀 더 효율적이고 또한 시간 압박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에 대한 해결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전에 저한테 배웠던 분의 수강 후기에서 하나 뽑았는데요. 자, 제 강의 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후기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파악, 그 다음에 유형별 접근과 전략, 취약한 유형에 대한 극복.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한 가지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킬까지. 그럼 모의고사 과정에서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득점을 향해 특히 사안 판단은 고득점이 여러분들이 됐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쉬운 패턴이 최근 출제가 돼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자료 해석은 계산적인 부분이 들어서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사안 판단은 문제 접근을 아예 못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극복하시게 된 문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변별력으로 들어올 수 있죠. 저는 3과목의 합계로 결정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안 판단을 고득점을 받았을 때 가산판은 극과 극이죠. 합격자도 굉장히 고득점 아니면은 굉장히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중간이 거의 없는 게 사안 판단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안 판단의 고득점을 위해 사람들이 강의 자체만 따라오셔도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히 사안 판단 PSAT 영역의 사안 판단 영역은 처음 봤을 때는 가장 큰 생소함 하지만 학습을 완성하고 나서는 가장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는 사안 판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고 또 효율적인 방식 물론 뭐 충분한 시간이 있으시면 여유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학습적인 수험생 입장에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한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만큼의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사안 판단의 가장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안 판단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커리큘럼 영상 강의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개별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사안 판단에 대한 학습법을 수강한다 하시더라도 개별적으로 약점이 있고 개별적으로 학습해온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Q&A 통해서 인강에서는 Q&A 통해서 저한테 상담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저도 다양한 수험생들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전략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셔도 되고 또는 인강으로 Q&A 질문하셔도 언제든지 학습적인 상담 부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안 판단 영역에서만큼은 고득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